이번 동영상은 교재 26페이지에 있는 구명 경계에서의 굴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26페이지. 자, 그림과 같이 서로 굴절률이 다른 두 물질이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이렇게 경계가 지게 되죠. 그럴 때 지금 구명 경계라는 것은 이 경계면이 구면의 일부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렌즈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구면의 일부인데, 자, 그림에서는 요 C가 뭐가 되냐면 이 구면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 R은 이런 구면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면의 중심하고 요 광선이 O로부터 나간 빛이 닿는 요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 지금 현재 파란 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법선이 되는 것이고, 자, n1 sin 세타 1, 그다음에 n2 sin 세타 2가 이제 굴절의 법칙을, 스넬의 법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그 볼록 거울이나 볼록 렌즈나 그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 구형 굴절면이 구면 경계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볼록 렌즈는 이런 구면 경계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어떤 중심을 갖는 이런 구면 경계가 만나서 형성된 어떤 렌즈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구면 렌즈는 얘가 볼록 렌즈가 될 거고,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이런 구면의 어떤 일부하고 이런 구면의 일부가 이렇게 만나면 이 부분, 요 면하고 요 면이 이제 렌즈의 어떤 경계면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오목 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어떤 구면인 경계를 하나 통과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이 광선이 자 어떤 구면 경계의 왼쪽에서부터 빛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P의 위치에서부터 간다고 하면 P분의 자 N1으로부터 N2인 물질로 빛이 진행한다고 하면 P분의 N1 더하기 Q분의 N2가 R분의 구면의 반지름 분의 N2 마이너스 N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볼록 렌즈나 오목 렌즈에서처럼 부호가 중요한데요. 일단 구면 경계가 하나일 때는 자, 물체가 이제 빛이 들어가는 쪽, 물체가 있는 쪽 얘를 그냥 일단 플러스로 설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Q는 언제 플러스냐면, 자, 이 경계면 왼쪽에서 빛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오른쪽에 이것도 결국에는 렌즈니까 2가 하는 거죠. 굴절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Q가 오른쪽에 상이 맺히면 플러스 9. 자, 물체가 있는 왼쪽에 경계면의 왼쪽에 상이 맺히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도 자, 지금 물체가 왼쪽에 있을 때 R도 구면 중심이 경계면의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9, 경계면의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 P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플러스죠. 근데 만약 구면 경계가 이렇게 두 개인 경우에, 자, 이 P가 예를 들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을 때, 자, 먼저 여기 있는 물체가 이 면을, 여기 있는 물체 1이라고 할게요. 1번 물체가 자, 이 면에 대해서 통과를 해서 자, 여기에 상을 맺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물체, 그리고 첫 번째 경계면을 통과해서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상이 맺힌다고 하면, 자, 두 번째 렌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볼록 렌즈나 오목 렌즈 얘기할 때처럼 두 번째 경계면에 대해서는 대해서 이 상이 이 경계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요? 물체 역할을 하게 되죠. 물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우리가 지금 물체는 경계면의 왼쪽을 플러스 잡았기 때문에 이 상이 두 번째 경계면에서 물체 역할을 한다면,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렌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첫 번째가 P고 두께는 무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Q라면
자, P1, Q1이라고 하면 Q1이 현재 두 번째 굴절면에 대해서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굴절면에 대해서 첫 번째 굴절에서 생긴 이 상이 두 번째 굴절면에 대해서는 물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식에 넣어서 계산한 값이 뭐가 나면 Q1이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4cm가 나왔다면 두 번째 이 굴절면에 대해서 공식을 적용할 때는 그러면 두 번째 렌즈에 대해서 물체의 거리는 마이너스 4cm를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것만 좀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공식이 지금 요 구면 경계에서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나 뭐를 쓰냐면 근축 광선을 써요. 근축 광선을 쓰기 때문에 자, 우리는 탄젠트 알파는 그냥 거의 알파로 쓸 수 있고 요 거리 있죠, 요거 얘는 굉장히 근축 광선이라고 하면 요 부분을 쓰는 거니까 거의 이 거리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탄젠트 알파로 두고 얘를 그냥 P분의 D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베타는 그럼 탄젠트 베타는 그냥 베타라고 쓰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베타는 R분의 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마, 요 감마는 탄젠트 감마라는 값은 그냥 감마라고 쓸 수 있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Q분의 D라고 쓸 수 있죠. Q분의 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스네일의 법칙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라고 둘 수 있고 이 역시나 근축광선이라고 가정하면 N1 세타 1이 N2 세타 2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를 잘 보면 자, 요 세타 1은 뭐와 같으냐면 세타 1은 그림에서 보면 세타 1 이퀄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얘는 얘 더하기 얘가 되겠죠. 그럼 세타 2는 어떻게 될까요? 세타 2는 이 각도죠. 근데 베타가 뭐냐면 베타가 세타 2 더하기 감마니까 세타 2는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식 이제 1번식에다가 세타 1, 세타 2를 넣으면 N1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N2에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를 앞에서 구했던 얘네들을 넣어주면 N1에 P분의 D 더하기 R분의 D 이퀄 N2에 R분의 D 마이너스 Q분의 D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D는 다 날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 해보세요. P분의 N1 더하기 Q분의 N2가 R분의 N2 마이너스 N1이 됩니다. 현재 지금 Q를 어떻게 써요? 지금 요 어디냐? 탄젠트 감마 이거 쓸 때 요 Q를 오른쪽에 쓸 때 플러스를 지금 넣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Q를 나중에 계산했는데 얘를 플러스로 간주하고 문제를 지금 계산을 했죠. 따라서 얘가 만약 마이너스가 나오면 왼쪽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구면 경계에 의해서 이제 상이 생길 때 그 배율은 이제 그 유도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차분히 한번 따라가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렌즈 제작자 공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면 경계를 배우기 전에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초점 거리를 이제 줬죠. 그러니까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플러스인 어떤 초점 거리를 줬고 그 다음에 오목 렌즈인 경우에는 초점 거리가 마이너스인 어떤 값으로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렌즈를 직접 용도에 맞게끔 특별한 초점 거리를 갖게끔 어떤 렌즈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럼 초점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한번 해볼 건데 이때 뭐가 쓰이냐면 금방 했던 구면 경계 공식이 사용되게 됩니다. 자,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다시피 오목 렌즈나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구면 경계가 두 개가 이제 겹쳐져 있는 그런 형태죠.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 보면 굴절률이 n0인 어떤 공간 안에 굴절률이 n인 어떤 이런 렌즈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렌즈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요런 경계면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요런 경계면 두 개를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빨간색으로 칠한 얘는 자, 얘의 구면은 이렇다고 할 수 있고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은 중심이 C2로서 이런 구면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자, 여기를 이 빨간색 구면의 중심까지 거리를 제 R1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칠한 요 C2에는 반경이 R2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뭘 적용해야 되죠? 그쵸? 왼쪽에 있는 물체가 O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물체가 먼저 R1인 반경을 가지는 이런 경계면을 지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물체 O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N0에서 제 N인 물체로 진행을 하겠죠. 그랬을 때 자,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두께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얇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거리를 P로 돌 수 있겠죠. P.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해보면 P분의 자, N0에서 N인 놈으로 가니까 더하기 Q분의 N 이퀄 뭐가 되냐면 R1 얘가 이제 여기가 자 R1 중심 C의 중심 자 R1분의 N 마이너스 N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경계면에 한번 그려보면 이 경계면이고 자, 두께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물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얘 물체가 만약 여기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계면이 그럼 여기에 물체가 생겼어요. 그럼 얘가 Q가 되겠죠? Q. 자, Q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 물체 상이 있을 거예요. 상이. 그죠? 그러면 여기가 원래 Q였는데 그러면 자, 두 번째 렌즈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보고 싶어요. 자, 근데 지금 물체가 최초에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왼쪽이 무조건 물체는 플러스고 오른쪽에 있을 때 물체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첫 번째 물체에 의한 상이 두 번째 이 경계면에 대해서는 물체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왼쪽에서부터 물체에 빛이 들어간다 했으니까 왼쪽이 플러스니까 경계면에 대해서 오른쪽이니까 이 상은 이 경계면에 대해서 물체 역할을 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렌즈는 이 구형 굴절면은 이 상을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P 얘를 뭐 P 다시라고 두면 P 다시 분의 이제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지금 첫 번째 경계면을 지나 가지고 빛은 지금 요 연두색 경계면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 N이라는 물질 속에 있다가 다시 어떤 연두색 경계면을 통과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는 N에서 N0로 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N에서 N0로 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0 Q 다시 N0 이렇게 하면
R 이번에는 2 그죠? n에서 n0로 가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 p 프라임이라는 거, p 다시라는 것이 자 여기 이 거리는 q예요. 하지만 이거는 플러스 값이었죠. q가 거리. 근데 이 p 프라임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q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 아래를 더하게 되면 p분의 n0 더하기 q 다시 최종상분의 n 이퀄 어떻게 되는 겁니까? m 마이너스 이것도 n0가 되겠죠? m 마이너스 n0에 r1분의 1 빼기 r2분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잘 보면 얘가 m-n0고 n0-n이니까 얘는 r2에 m-n0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하고 똑같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n0로 나누게 되면 p분의 1 더하기 q 프라임분의 1 이퀄 n0분의 n 마이너스 1에 r1분의 1 빼기 r2분의 1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어떤 렌즈가 있을 때 p분의 1 더하기 q 프라임분의 1은 자 처음 어떤 물체 위치분의 최종 상의 위치는 우리 렌즈 공식에 의하면 얘가 f분의 1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초점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초점 거리를 그러면 우리가 적절하게 렌즈를 공률을 잘 조정하고 굴절률을 잘 계산하면 예를 들어 공기 n0가 1인 경우에는 m-1 넣고 r1분의 1 빼기 r2분의 1 이게 초점 거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렌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공률이 얘는 이쪽에 공률이 예를 들어서 4cm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공률 반지름이 8cm인 이런 두 경계면으로 이루어진 이런 렌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 굴절률은 1.5를 썼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빛이 이런 렌즈를 통과하게 되면 얘는 이런 렌즈는 초점거리가 얼마냐? 자, n이 현재 1.5고 빼기 1. 그 다음에 문제가 R1은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그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하지만 마이너스 R2는 왼쪽에 있죠?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0.5 곱하기 플러스 8분의 3이 되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 넣으면 16분의 3 cm가 아니죠. 이게 되는데 얘가 f분의 1이니까 따라서 f는 약 5.3cm 정도 되는 렌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 값이니까 얘는 볼록 렌즈에 해당하겠죠. 그럼 만약에 다른 경우도 다양하게 이제 이 부호를 R1과 R2의 부호를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교재에 그걸 풀어보면서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